워낙 이 범위가 넓고 큰 제목을 가지고 제가 오늘 강의를 합니다. 일본 문화의 뿌리는 단군 천선 문화다. 실은 엊그제 저의 공부해온 발자취를 담은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에서 중요한 대목들을 제가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팜플렛을 받으실 줄 압니다만, 여기에 이제 중요한 대목들의 몇 쪽에 나와 있다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께서는 일본에서 우리 단군의 존재가 어떤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사실은 1933년에 일본의 저명한 오카마사오 교수, 도쿄 도립대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1929년에 독일의 옆에 있는 오스트리아, 오질이라고 그러죠. 오스트리아 빈 대학에 가서 민족학 공부를 합니다. 그 민족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민족의 뿌리가 무엇이냐 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이 오카마사오 교수는 참으로 놀랍게도 양심적인 그러한 학문을 했습니다. 이분의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은 1933년에 발표됩니다. 일본어가 아니고 독일어로 썼습니다. 당시에 빈대학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빈대학에서 그 지도교수 밑에서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의 중요한 대목이 무엇이냐 하면은 일본 민족의 뿌리는 단군 천선 문화, 단군 천선 문화를 비롯해서 고구려 주몽의 발자취, 그리고 신라 박역거세의 발자취, 가야 김수로왕의 발자취라는 사실들을 규명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본에서는 소위 황국신도가들이 일본의 최고의 신을 천조대신이라고 했는데, 천조대신, 소위 아마테라스 오미가미, 천조대신이 아니다. 다카미 무스이노 가미라고 해서 고황산 영존, 이분은 신라 신입니다. 이분은 가야 땅에 천성강림한 하는 그런 발자취를 이루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야대학이 김해에 있습니다만, 원래 이 대학은 경북 고령에 있었습니다. 고령에 여러분이 가시면 천성강림의 터전에 그 기념식을 가졌던, 지금부터 한 20년 전후의 시기입니다만, 일본의 스쿠바 대학에서 교수가 오시고 해서 거기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성강림 터전에 비석을 큰 걸 세웠는데, 이때 일본 학자도 일본의 신은 바로 이 가야 땅에 강림하셨다 하는 학술을 발표합니다. 그 당시에 발자취는 제 책에 25쪽에 나옵니다. 여러분의 그림이 이게 잘 보이실 몰라도 책을 가지신 분은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25쪽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이제 김수로왕 신화에서, 개국 신화에서 보면 붉은 보자기에 쌓인 알이 6개가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고, 거기서 가장 훌륭한 알에서 뒷날 김수로왕이 이제 탄생하시는데, 그 붉은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온 터전을 구지봉이라고 합니다. 현재 김해 땅에 가면 구지봉 비석이 있습니다. 여기 구지봉 비석은 역사연구가 강기옥 시인이 사진을 찍어다가 저에게 준 것을 제가 여기다 실었습니다만, 여기 나중에 보시면 나옵니다만, 이 구지봉과 똑같은 것이 일본 규슈에는
다카치오의 봉우리라고 해서 여기에 90%라는 봉우리가 있습니다. 90%라는 구지봉이라고 일본 학자들도 역사학자들도 이미 지금부터 100년 전부터 쓰기 시작한 중요한 연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발자취, 또 단군의 발자취. 단군의 발자취는 현재 일본 규슈에 가면은 역시 또 그 단군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본 그 수홈도라고, 슈케엔도라고 하는데, 수홈도라고 하는 이 수홈도라는 것이 사실은 조선의 선도에서 건너왔다는 것. 선도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당신앙에 수양하는 그러한 그 고대 상고시대의 종교입니다만, 이 터전에 가면은 거기에 한웅 한웅님은 뭐 당군의 아버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을 모시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그 훌륭한 사당이 하나 있습니다. 규슈에 가면 그 사당이 있는데, 이 사당에는 환웅의 신상을 지금도 모시고 있고, 이곳에 신관을 제가 만났었는데, 신관의 입을 통해서도 환웅님이 우리 고장에서 신앙이 되어 왔다. 이것이 제 책 40쪽에 나오고, 여기에 신관, 최고 신관입니다만, 이분이 이 앞에서 이제 저에게 모든 설명을 해 주셨고, 일본 학자들도 이걸 다 시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알려지지 않은 겁니다. 별로 알려지지 않았고, 더구나 여러분이 한번 이제 가보셔야겠습니다만, 일본에는 단군 석상이 아주 훌륭한 것이 현재 일본 히다카시라는 고장에 잘 모셔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말로 단군 우리 성왕의 발자취, 바로 이 사진이 바로 그겁니다만, 표지에 제가 넣었습니다. 여기에 써 있는 일본말을 번역하였는데, 단군 왕검 또는 단웅천왕이라고도 불러오는 단군은 서기전 2333년 조선을 건국한 민족의 시조로서 지금도 국민적 숭배를 받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건국일인 12월 3일을 개천절로 삼아 국경일로 제정했다. 1961년까지는 단군연호를 사용했다 하는 것이 여기 새겨져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단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일본에 여러분이 가시면은 사실은 이러한 우리 민족의 발자취들이 있는 터전이 많이 있습니다. 이 히다카시뿐이 아니고, 일본의 나라 땅에 가면 오미와 신사라고 하는 터전이 있습니다. 이 오미와 신사는 대신 신사라고 쓰는데, 일본 말은 오미와라고 있습니다. 대신, 큰 신의 사당을 말합니다. 이 미화산이라는 것이 이 대신 신사 뒤에 있습니다. 나지막한 산인데, 여기에 이제 사당이 배전이라고 해서 신체, 이 산 자체가 대국주신의 신체로 돼요. 대국주신. 대국주신 누구냐면 신라신입니다. 근데 이 터전에 최초로 천신 제사를 지낸 것이 일본의 숭신이라는 왕의 시대. 숭신, 일본에서 천황호를 씁니다만,
천황호는 670년 이후부터 천황호로 통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 당시엔 숭신대왕 이런 표현을 했던 겁니다. 이 숭신천황인데 이분이 최초로 이 대국주신의 신령이 모셔진 이 미화산에서 천신 제사를 지냈고, 이분의 아드님이 수인천황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수인천황, 이 수인이라고 합니다. 이 수인천황 시대에 신라로부터 천일창 왕자가 건너갑니다. 일본 역사에선 2000년 전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서기 3세기, 4세기 사람입니다. 일본이 역사 왜곡을 해서 우리의 삼국시대보다 600년 위로 연대를 조작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학자들이 이미 지금부터 100년 전부터 밝혀왔고, 결정적으로 밝힌 것은 1924년에 와세다 대학의 스다소키치 교수가 밝힙니다. 초대 신무천황부터 9대 개화천황까지는 조작된 거다. 거짓이다. 없는 것이다. 하는 걸 밝힙니다. 소위 이른바 신무, 일본말은 진무라고 합니다. 진무부터 9대 개화가 되죠. 우리말로는 개화, 가이까. 이 사람들은 9명은 없는 거다. 없는 천황이다. 없는 것이다. 10대부터가 일본의 최초의 왕이다. 천황이다. 바로 숭신이 이 10대 천황입니다. 이분이 천신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것은 일본서기 역사책에도 나옵니다. 다만 일본서기 역사책에는 이 거짓말 9명의 잘못된 조작된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국수주의자들은 지금도 그것을 신봉하지만 일본의 양식 있는 학자들은 인정 안 합니다. 일본의 양식 있는 학자, 특히 현대에 오면은 도쿄대학의 이노우에 미사다 교수라고 있었는데, 이노우에 미사다 교수가 특히 대표적으로 현대에 와서 저 9명의 천황이라는 건 조작된 것이다 하는 걸 강조했고, 그분 말고도 일본의 권위 있는 학자, 현대 학자들입니다. 연세들이 또 많은 분들인데 70, 80, 90다 된 분들인데 이분들도 믿지 않습니다. 다만 일본의 국수주의자들은 일본 또 역사책에서 신무부터 개화까지 그대로 인정하고 있지만 저건 조작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저 신무천황의 발자취는 고구려 주몽의 발자취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일본 서기를 읽어보시면은 주몽이 동부여 땅에서 그 일곱 왕자의 학대를 받아가지고 말을 몰아서 졸본부여 땅에 도망올 때 그 발자취와 같은 과정들, 특히 이제 앞에 강이 놓여서 주몽이 왕자들에게 쫓겨서 절박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 천신에게 기도하니까 이때 자라와 물고기가 다리를 와서 건너갔다. 건너간 뒤에는 자라와 물고기가 다시 사라졌다. 그래서 그 동부의 왕자들은 쫓아오지 못했고, 주몽은 졸본부여에 와서 국가를 세운 것이 바로 고구려다 하는 이 우리의 역사의 기록이 나옵니다. 이 기록이 나오는데, 이러한 그 발자취가 사실은 여러 각도에서 이리저리 둘러쳐가지고 저 신무천황의 발자취로 되어 있고, 이것은 제가 이 책에 다 썼습니다만 일본의 저명한 학자 오바야시 타로라고 하는
이 도쿄대학 교수가 이미 밝혔고 그분 말고도 오카마사오 교수라든지 여러분이 많이 밝혔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1933년에 일본의 역사가 민족의 발자취를 만든 그 신무천황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발자취는 잘못된 것이고, 더구나 일본이 천조대신을 숭상하는 것은, 이것은 천조대신의 발자취는 사실은 동남아의 묘족의 발자취에서 왔다 하고 묘족의 그 신화를 또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소위 해신으로서 천조대신을 설정한 것이죠. 이것은 국수주의자들이 언제부터 이 조작을 시작했냐 하면 서기 10세기경부터 소위 국풍문화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면서, 이 국풍문화에 의해서, 국풍문화는 그 당시에 신라를 배격한 것이 국풍문화입니다. 나라 국자, 바람부 국자 썼죠. 그래서 일본의 국수주의가 그때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10세기경부터가 국풍시대인데, 그 이후에 일본의 국수주의자들이 기승을 떨면서 특히 에도막부, 1603년에 에도막부가 등장합니다. 에도막부 무사정권에서 이때 이제 일본의 또 국수적인 학자들이 모여서 역사책을 새로 만듭니다. 대일본사라고 하는 일본의 역사책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 이 역사책은 200여 년 동안에 모두 이것이 150권 가까이 나옵니다. 소위 일본이 명치유신 일어나기 직전까지 1867년까지 이것이 쭉 엮어져 옵니다. 이때 일본의 잘못된 국수주의 학자들에 의해서 일본의 역사가 완전히 소위 황국신도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덮어놓고 일본이 잘못했다 이러한 것을 나무라기에 앞서서 이러한 일본의 저명하고 권위 있는 양식 있는 학자들의 연구론을 우리가 섭렵하면서 나간다면은 우리가 올바른 역사에 대한 주장이 잘 이어져 나갈 겁니다. 덮어놓고 그냥 일본이 우리를 우리에게 역사 왜곡을 한다 이러한 것보다는 이러한 근본적인 뿌리, 일본 민족의 뿌리가 뭐냐? 일본 민족의 뿌리는 바로 우리 한반도 우리의 상고시대로부터의 부여 이전에 단군 조선시대, 이러한 우리의 상고문화, 중국 북쪽의 지방으로부터 쭉 오늘의 만주 땅으로 이어서 한반도로 이어온 이 민족의 발자취, 이러한 발자취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실은 현재 우리가 일본의 역사 왜곡과 또 동시에 또한 나무라고 싶은 것은 중국 쪽의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역사죠. 중국의 동북공정의 잘못된 발자취, 이 발자취는 지금 중국 땅에 있는 만주 땅이죠. 만주 땅에 있는 우리의 광개토대왕 비문이라든지 우리의 그쪽에 있는 고구려의 고분이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학자들이 접근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만리장성을 북한 땅으로까지 연장시켰다고 하는 이런 조작을 하면서 한반도를 그들이 수중에 넣으려고, 중국의 변방국가라고 해서 수중에 넣으려고 지금 해온 지 벌써 20여 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동북공정의 잘못에 대해서도 여러 학자들이 그동안에 많이 주장을 하셨고, 특히 이제 동북공정이 한참일 때 이제 여러분 중에도 서명을 많이 하셨을 줄 압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2004년 1월 13일 날까지 모은 그 120여 명의 서명한 동북공정 반대 국민 서명문을 그 당시에 지금의 우리 국학원장이신 장영주 국제내교종합대학원 교수님 바로 이분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큰 트럭으로 이 서명문을 가지고 중국 대사관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접수를 거부해서 항의문만 남기고 돌아오신 그러한 발자취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일본 속에 우리의 발자취를 사실은 일본의 그 저명하고 양식 있는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가지고 또한 일본의 오래된 옛 문헌을 가지고 연구해 나간다면은 일본은 우리 앞에 조용히 굴복하리라고 저는 그러한 그 신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공부해 왔습니다. 이번에 이 졸조는 그러한 그 우리의 발자취에 대해서 제가 가장 중요한 대목만 썼습니다. 앞으로 사실은 이 책을 한 10권까지는 써야 하는데 제가 얼마나 버틸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 민족이 뭐 덮어놓고 위대하다 잘났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른 역사의 사실을 규명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뒤를 보고 쓰는 것이 아니고 앞을 향해서 쓴다.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어 쓰는 것이 역사의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미 알려지고 보이는 것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에 그동안에 숨겨져 온 사실들을 밝혀내는 것이 우리 역사학도들이 앞으로 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남들이 해온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그동안 찾아내지 못한 우리의 민족의 눈부신 발자취들 이러한 것을 찾는데 저는 제가 일본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일본의 많은 학자들이 사실은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공부한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 학문적 양심에 의해서 공부한 훌륭한 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의 그 가르침을 제가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민족사를 제가 깨닫기 위해서 일본에 건너가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공부한 과정을 제가 이 책의 서문에다 좀 많이 썼습니다만 어쨌든 역사는 앞을 보고 쓰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어 쓰는 것이 역사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일본과의 우리가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계속 분쟁이 이어져 옵니다만은 사실은 양심 있는 학자들은 일본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바르게 지금도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년에 10월 4일 날 국립중앙박물관에 오셨으면 일본의 현재 최고의 학자가 계시죠. 우에다 마사키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1925년생입니다. 이분이 오셔가지고 일본의 천선문화는 바로 한국의 천선문화다 하는 걸 밝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문화일보에 상단에 큰 면에 나왔습니다. 단군 신화가 일본 천성강림 신화의 모태다. 모태는 어머니의 태란 얘기죠. 하는 주제 밑에서 강연을 했는데 이것이 일본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신문, 요미우리 신문 모든 신문에 다 이것이 실렸고 일본의 이 신문사 사이트에는 지금도 요미우리 아사히 신문이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은 일본 네티즌들의 아우성 치는 소리가 수백 개씩 뜹니다. 한자어로 천선문화. 천선문화를
아사히 신문 사이트에서 치시면 쭉 뜹니다. 뭐 사이트는 제가 여기다 다 써놨고, 일본 네티즌들의 아주 그 망령된 표현들도 제가 거기 사이트에서 뽑아가지고, 뭐 일부만 그냥 뽑아가지고 실었습니다만, 그 중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우에다 마사키 교수를 그렇게 일본 민족의 반역자처럼 다루고, 또 홍윤기 교수 이 사람을 아주 그냥 못되게 다루고 하는 그 글들이 지금도 떠 있습니다. 떠 있고, 이 책에도 이제 그 아사히 신문이나 여기 사이트에 제가 표기해 놨습니다. 178쪽에 나옵니다. 그 아사히 신문에 나왔던 걸 보면 일본 신화는 한국의 기원이다. 일본의 학자가 인정했다. 이런 타이틀 밑에 작년 10월 4일 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저희가 가졌던 학술대회 내용들, 또 제가 강연했던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 네티즌들의 아우성이 전부 써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그 아우성을 치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야말로 무지한 그 국수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인가 봐요. 일본에도 뭐 양심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러한 의견에는 제가 일본에 지난 12월 1일 날 가서 강연하면서 일본 사람 많이 만났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작년에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저희가 단군 신화는 일본 개국 신화에 못되다 하는 타이틀 밑에 강연했고, 그 당시에 이제 여기에 뭐 저를 비롯해서 이제 우에다 마사키 교수라든지 이노우에 미소 교수 등등 우리나라의 저명한 교수들이 강의하신 분들이 쭉 앉아 있고, 그 10월 3일 개천절에는 우에다 마사키 박사가 이분이 우리 국회의원에 오셔서 여기 일본인들도 250명이 계시고, 뭐 나머지는 한국인들 약 인원수는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만 한 5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만, 천선문화, 단군 역사 전부 강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박수를 더 많이 치고, 물론 제가 통역은 제가 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발자취들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우리가 토파나가야 하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오카마사오 교수, 저는 이분은 정말 훌륭한 학자였다고, 정말 지금도 제가 감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금년까지 제가 40년 들어갑니다. 일본 역사 공부가. 사실은 제가 이 오카마사오 교수가 1933년에 쓰신 그분이 쓴 박사학위 논문, 이것이 1450쪽입니다. 5권으로 되어 있는데 독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일제하에 이걸 밝히지 않았어요. 번역을 안 했어요. 만약 이걸 밝혔으면 그 사람은 아마, 물론 대학 교수직에서도 물론 추방당했겠지만은, 아마 이분이 아마 제대로 못 견뎠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1891년에 도쿄 대학의 구메 구니타케 교수가 신도는 제천의 고석이라는 사실은 최초의 논문을 썼습니다. 최초의 논문. 이 글은 여기 이 책의 6쪽에 나옵니다. 이 오카마사오 교수, 바로 이분인데 여러분이 책 가지신 분 사진 보십시오. 이분이 쓴 이 연구론, 신도는 제천의 고석이다. 무슨 소리냐면 일본의 신도라는 것은 천신제사를 지내는 예풍석이다 그랬는데, 이 제천 의식은 바로 고구려의 동맹의 신, 부여의 영보의 신, 예무천의 신, 마한의 신 등등 우리 고대 조선 신들을 제사 지내는 것인데, 일본 천황가에서 제사 지내는 신은 이분들이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도쿄 대학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난 것을 목격한 것이 이제 그 후학이었던 오카마사오 교수. 그래서 일제하에 빈 대학에서 일본 민족의 뿌리를 제대로 쓰고도 번역을 안 했습니다. 독일어로 그냥 놔뒀습니다. 그랬다가 일제가 1945년 8월 15일 패망한 뒤부터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카마사오 교수를 비롯해서 여러 저명한 교수들, 이 책에 31쪽에 나옵니다만 미스노 유 교수라든지 고바야시 유키오 교수라든지 그 밖에도 여러 학자들이 연일 그 학술대회를 열고 심포지움을 열고 또 그 토론회를 가지면서 발표한 그 책자들, 연구론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그동안에 이것을 지금부터 35년 전부터 다 수집을 해가지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발자취들을 그동안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안 하셨더라고요. 뭐 저에게 남겨줬다기보다는 왜들 안 하셨는지 나는 그것이 지금도 궁금해요. 정말 우리가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단군 국조의 후손들인데 이러한 연구들을 왜 안 했는지, 또는 몇 분은 알았는데도 깊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일본 학자들은 당당하게 이걸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리기까지 밝힙니다. 현재 일본의 그 저명한 학자가 있어요. 일본 국립민속박물관 자무라 가츠미 교수라고 한 분이 쓰신 논문도 그렇습니다. 오카마사오 교수가 단군 개국 신화가 일본 천성 개국 신화라는 것을 이분이 현대 교수입니다. 유명한 교수인데 풀어서 밝힌 논문이 발표된 것을 제가 여기다 그 일부를 실어 놨습니다. 일부를 실어 놨고, 사실은 이 강의는 제가 여러분에게 밝히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아주 중요한 대목만 지금 한두 가지씩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우리 민족의 발자취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일본 학자들이 했다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그분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사실은 일본 학자들이 해왔습니다. 지금부터 벌써 300년 전부터 해온 학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문헌들을 그동안 다 수집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만, 일본의 고장마다 가면은 그 사당들, 신사들이 있는데 그 사당마다 모시는 신은 뭐 우리 조선신, 신라신, 뭐 고구려의 신, 뭐 이러한 거 모시고 있습니다. 그 제가 한 3, 4년 전까지는 조선일보 쪽에서 민족사 탐방, 일본의 민족사 탐방 강연을 쭉 다녔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랬었는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일본의 역사 탐방을 많이 다녀야 하고, 역사학자가 아니래도 가서 현장을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 민족의 발자취는 일본 땅에 발 닿는 곳마다 있습니다. 아까 단군 석상을 모신 터전이 히라카시라는 곳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초의 그 단군의 어머니를 모시고 제사 지낸 터전을 비롯해서 단군을 모신 그 환웅을 모신 사당도 있는가 하면은, 또 이를테면 동해바다 건너쪽에 가면 미호 신사라고 있습니다. 이즈모 지방에 추룬이라는 지방, 바로 여기가 이제 경주입니다. 이 지구가 둥그러 그렇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넘어가면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기가 그 이즈모 추룬이라는 곳이에요. 날출자 부르물자. 여기가 경주입니다. 경주.
고대 신라인들은 바로 이제 배를 타고, 이게 뭐 굉장히 먼 거리고, 가을부터 겨울에는 항해 아무리 어떤 배도 못 뛰었다고 그래요. 일본 학자들의 그 연구를 보면은 많은 배들이 이걸 건너다가 풍파를 의해서 파손당했고 희생당했다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신라의 선박술이 또 뛰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리 건너가, 이게 이제 지구가 둥글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면으로 지도에서 나오지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추른지방, 이 고장 분들은요 달걀을 안 먹습니다. 그 내용이 235쪽부터 나옵니다만, 여기서 이제 그 큰 그 둥근 돌을 신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 미호노 새끼 신사의 미호 신사라는 곳인데, 그래 여기에 그 최고 궁사님하고 제가 저 면담한 것은 지금부터 9년 전이죠. 9년 전인데 이분하고 같이 이제 쭉 이 사당을 둘러봤는데, 이 사당에서는 대국주신이라는 그 신라신을 모시고 있어요. 바로 이분이 그 궁사님입니다만, 요코야마 나오키라고 하신 분이 지금 살아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연세가 그때는 많으셨는데, 이분이 달걀을 안 먹는다고 그러더군요. 이 고장에서는 달걀을 안 먹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신라 왕손들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달걀을 안 먹더라고요. 그래, 거기 그 어부들이랑 주민들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대담도 해보고 인터뷰도 해봤는데, 겁을 먹습니다. 특이 여성들은. 달걀이라뇨. 그냥 그 정말 두려움에 차가지고 뒷걸음져 도망가는 분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그 달걀을 안 먹는데요. 저는 그 경주에 강연을 가면은 경주 분들에게 물어보죠. 지난번에도 제가 6월 10일 날 경주 문예대학에서 강연했습니다.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내려가가지고. 그게 처음에 그랬죠, 저는. 쫙, 참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여러분들 달걀 잡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거의 다 손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 동해바다 건너가서 이 이즈모 지방 이쪽에 사는 분들은 달걀 안 먹습니다. 왜 달걀 안 먹냐고 어떤 분이 질문하길래 그랬죠. 신라의 후손이기 때문에 달걀을 안 먹는다. 박혁고세가 그 큰 아래에서 태어난 고향이 어디입니까? 계이림 아닙니까? 닭개자 수풀림자 쓰죠. 그리고 나정에서 박혁고세 부인이 탄생하죠. 입술이 닭의 부리로 태어났다는 게 삼국사기에 나옵니다만. 그게 제가 그 이스모 신사에서, 이스모가 아니라 그죠. 미호 신사에서 이 요코야마 나오키 궁사님에게 이분에게 달걀을 안 잡수시면 건강에 안 좋으실 텐데 뭐 어떡 하십니까? 저희는 그 대신 오리알을 먹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다행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상을 그렇게 끔찍이 생각하면서 2000년을 살아온 사람들이 일본 땅에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 지방 사람들은 혈액형이 A형이 대부분입니다. A형이 전체 인구의 뭐 42점 몇 프로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 부산, 경북, 경주 이 일대 경상도 분들도 그 분포가 같습니다. 일본 학자들이 지금부터 40년, 50년 전에 그 혈액 분포를 연구한 그 리포트도 있습니다. 보고 연구론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동해 갔다는 것이 혈액형으로도 나타나는가 하면, 또 도쿄대학의 하니바라 가스로 교수는 지난 1990
3년경을 전후해서 일본 전국에 있는 교수들, 무슨 교수들이냐면 뼈를 연구한, 인고를 연구하는 교수들, 이분들의 연구론을 모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일본 고분들, 옛날 무덤이죠. 무덤에서 나온 뼈를 가지고 각 지역에서 연구를 해서 한번 연구론에 옛날 분들의 역시 조상이 누군지를 찾아보자 하는 연구들을 했어요. 뼈를 통해서 해골이라든지. 이 도쿄대학 하니와라 가스노 교수가 대표적인 학자였는데 연구를 전부 모아갖고 거기서 소위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래야 통계를 냈어요. 자기가 쓴 글이 제가 가지고 있는데 나옵니다. 통계를 내면서 나도 놀랐다 이거예요. 현재 일본인입니다. 1990년대 현재 일본인의 78%에서 92%는 한반도 도래인들이다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덮어놓고 일본이 좋고 나쁘고 따질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발자취들을 연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검토해야 하고 우리 학자들로 또 해야 합니다. 일본 학자들에게 우리의 발자취를 맡겨만 둘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자들도 일본에 건너가서 우리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내서 써야 할 것이고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형을 연구하는 학자라든지 유전학 하는 학자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하는데 상당히 학자들의 연구는 재미가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런 것이 있죠. 이 유전학을 하는 한 교수가 1980년대 후반에 저에게 논문을 하나 주셨어요. 그분은 뭘 연구한 분이냐면 유전학을 하면서 개를 연구해요. 일본 개는 한반도에서 건너온 것이 원정이다 하는 걸 논문을 쓴 걸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진도견을 비롯해서 제주도견 이러한 것이 나는 제주도견 소리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진도견, 제주도견이 일본 견종의 원정이라고 합니다. 이 논문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그러면서 뭐라고 이 논문에 처음에 쓰냐면 그래요. 개가 일본에 건너왔는데 어떻게 건너왔느냐. 개가 혼자 건너오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개가 어떻게 앞에 망망한 바다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기 개가 한 마리 여기 있어요. 여기 일본 쪽인데 여기 건너가겠습니까 개가? 섬이 있고 거기 있으면 고기 냄새가 나는데 무슨 먹을 음식 냄새가 나면 거의 혐적하는지 모르죠. 이분 쓴 것은 그겁니다. 개는 사람이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개가 와서 일본에 와서 혼연이 됐고 사람이 와서 혼연이 됐다 이겁니다. 조선 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에 의해서 일본의 발자취는 형성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제 이를테면 일본어를 공부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이우에오 가기우에오 합니다만 이러한 사실 글자들도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썼는데 특히 백제인, 왕인은 일본 왕실 제사 담당 학장 아베스에마사 씨에 의하면 이분이 쓴 걸 보면요. 저에게 준 논문 여기 발표했습니다만 왕인 박사는 저는 그냥 학자고 왕실에 있었던 백제 학자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왕자로 나와요. 왕인이 왕자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좀 더 그쪽은 공부하려고 합니다만 아지키도 왕자입니다. 아지키 왕자. 이분들이 일본 가나 문자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이것은요, 일본 왕실대학이 있습니다. 왕실대학의 오노 수스무 교수. 이분이 지금부터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연구론이 있습니다. 1980년에 나온 연구론을 나한테 보내준 걸 내가 보면은 일본어의 발자취에 대해서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왕인과 아지키 그리고 백제인들이 500년간 만든 것이 일본의 가나 문자다 하는 걸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뭐 우리말이 건너가서 뭐 일본말이 됐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가나 글자를 가지고 가나 글자가 어떻게 히라카나라든지 가다카나라든지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일본말 아시는 분들은 되었느냐면 한자어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걸 이분이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왕인과 아지키가 시작했지만은 그 당대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그 당대에 시작이 돼서 백제인 후손들, 왕실에 이제 있었으니까 그렇겠죠. 후손들이 500년간에 완성해서 11세기에 일본어 48자가 이루어졌다 하고 밝힙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도 제가 여러 해 전에 밝히기 전까지 우리나라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 어쨌든 우리가 각 분야별로 역사와 문화사의 발자취에서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매우 많은데,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일본의 왕은요, 11월 23일 날 신상제라는 제사를 지냅니다. 저녁부터 제사를 지내는데 해마다 합니다. 이걸 신상제라고, 신상제. 이거 새신자는 살뜰상자가 제사하셨자인데 새로운 곡식이 나온 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고 술을 빚어서 천신에게 바친 거예요. 조선신에게 바친 거예요. 조선신은 누구냐? 한신이에요, 한신. 이걸 일본말로 가락감이라고 해요, 가락감이. 미시마 무명, 제가 번역한 겁니다. 미시마 무명 어깨에 걸치고 나 한신은 한을 모셔오노라, 한을 모셔오노라. 화려바늘랑 손에다 쥐어잡고 나 한신도 한을 모셔오노라, 한을 모셔오노라. 오게 아침에 오게 합니다. 아지매가 뭡니까 여러분? 아지매. 경상도 말 신라어의 신라어. 신라어로 아주머니인데 요즘 말하는 그런 세속적인 의미에서 평범한 부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헌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아지매라는 아주머니라는 것은 신분이 고귀한 여성을 말했다고 하는 것이 나와요. 아지매. 아지매 여신을 부르는 거예요. 천황이 아지매 여신을 부르는 겁니다. 지혜상에 내려오시라고. 그 영신의 충문이에요. 근데 이거 노래로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9년 전에 천왕궁에 들어갔던 거 여러분이 아마 교육 텔레비전인데 EBS 아마 일찍 오신 분들 보셨을 거예요. 일본말로 아지매 오게오 하죠. 그 미시마 무명 미시마유 가타니 토리카 개와레 가라카미와 가라오기 세무야 가라오기 세무야 오게 아지매 오게. 경상도 말이 그대로 나와요. 충문에. 일본 왕의 이 어깨, 일본 왕이 등극하는 날 입는 붉은 옷. 그래서 이세신구가 제사 지내는 옷에 여기에 삼조고가 있어요. 삼조고가. 190쪽에 있습니다. 책까지 문법. 오른쪽에는 두꺼비가 있어요. 달신의 상, 해와 달, 해신, 태양신과 월신의 상징이 일본 왕의 등극복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고대 일본 백제가 지배했던 시대인데, 이 당시에 옷으로 알려지는데, 이건 1924년인가 그래요. 1926년에 일본의 복식학자 세키네 마사노부 교수가 일본 왕실 보물창고가 있어요. 정창원이라고. 나라 동대사에서 거리로 내온 거예요. 동대사 정창원은 못 들어가요. 일본 사람도 지금은 못 들어가요. 일제시대 1926년에 거리 나온 이 골롱포에 보면 역시 왼쪽 어깨에 삼조고가. 그리고 오른쪽 어깨엔 두꺼비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일본 천황궁의 한신 충문에서 아지매에 대해서 천황궁의 천황모시고 제사 지내는 분, 이분은 천몇백 년을 대대로 하는 분이에요. 천황모시고. 거기 제관들이 쭉 있지만 그 최고의 악장이죠. 악기를 가지고 제사 충문을 노래로 하고 연주하고 그럽니다. 검은고가 등장해요. 이분이 저에게 써준 논문을 보면 아지매는 천지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부경 아실 거예요. 천부경의 원리가 뭡니까? 하나는 본래 하나고 그 하나에 의해서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사람이 있고 이러한 것이 천부경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게 아지매가 바로 그 천부경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왕실 충무는 천부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입증이 돼요. 저는 사실 정말 일본서 공부하면서 또는 지금도 일본을 들어가며 강연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놀래는 게 한두 번이 아니고 늘 놀래고 감동하고 또 눈물도 흘리고 그럽니다. 우리 조상들이 정말 잘났어요. 정말 잘났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정말 훌륭합니다. 그걸 우리가 못 찾아냈던 것일 뿐인데 그 역사학은 그래서 앞을 보고 쓰자.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한 걸 찾아내서 쓰자 하는 것이 제 역사학의 방법론입니다. 그 일본 천황은 한국인이다. 2000년에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부 학자들은 괜히 또 좀 비아냥되는 식으로 표현하고 그래. 이를테면 조선일보 기자도 이제 나한테 인터뷰해가지고 내가 연구한 거 밝히고 했는데 어떤 또 학자는 그냥 횡설수설한 기사가 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동아일보 기자가 나보고 반박문수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반박문이 아니라 이 사람 공부를 내가 시켜야겠다. 이렇게 역사학은 이 공부하는 것이라는 걸 썼어. 동아일보에 그 당시에 발표했습니다만. 그 이듬해 2001년 12월 23일에 일본 천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분이 68회 생신날 동경에 있는 황거, 천황궁이죠. 황거에서 기자회견을 해. 기자들 이때 일본 천황이 내 몸에도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이것은 그 이듬해 3월호에 미국 뉴스위크 한국어판이에요. 이 천황이 머릿속에 내 몸속에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 여러분 책을 펴보세요. 191쪽에 나옵니다. 일본말로 된 뉴스위크에도 이건 제가 조금 확대를 했어요. 천황이 한일 관계의 혈연이 이어져 왔다고 밝혔다는 거예요. 뉴스위크에 나와요. 이때 뉴스위크 기자가 저를 찾아와서 그때 외국어대학에 정년하기 전인데
일본 천황이 한국에 오면 어떻겠냐 그래요? 아니, 그 사람 질문하기를 일본 기자가, 뉴스위크 기자가, 일본 천황하고 김정일하고 둘 중에 누가 오면 좋겠냐 그랬나 그래. 단호히 그랬죠. 일본 천황이 와야 한다. 천황이 오면 어떻겠느냐. 천황이 온다면은 한일 관계에 많은 아픔, 상처가 사그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 뉴스위크 2002년 3월 20일자 일본어판이나 우리 한국어판을 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일본 그 뉴스위크 기자하고 인터뷰한 기사가 나오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그랬습니다. 이 천황국의 제사 지내는 저 조선신 충문, 저 한신 충문, 여기에 신라어가 나온다 하는 것이 여기 기사에 이게 여러 쪽입니다. 나옵니다. 요건 이제 아사히 신문에 또 이제 3면에 나오겠는데 1면의 기사예요. 이건 신문은 축소판이죠. 이 전체 신문입니다. 이것이 2001년 12월 23일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모든 문헌 증거를 찾아가지고 공부해왔어요. 이러한 증거가 없으면 일본 사람도 안 믿어주고 한국 사람도 물론 안 믿어주겠죠. 그러니까 이 문헌 사학을 한다는 것이 고고학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힘들어요, 이게. 문헌이 없이는 한마디도 더 쓸 수가 없어요. 이거 사실대로 쓸 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까지 항의받아보진 않았어요. 일본 학자들이 항의한 사람이에요. 저는 논문 일본어로도 많이 썼습니다. 뭐 이 책에도 일본어로 이제 주에다 많이 좀 넣어놨는데, 일본 사람 봐라 이거죠. 그 일본어로도 제가 이제 이 책을 쓸 작정입니다만, 이 모든 것은 그래서 우리가 고증을 하면서 써야 합니다. 여기 이제 이분이 바로 천황 모시고 제사 지내는 천황궁의 아베스의 마사 학장. 이게 11월 23일 신상제 때 이분의 제사 지내는 복장이에요. 천황 모시고 이 사람이 제사 지내는 분이에요. 이 책에도 물론 있습니다. 이 책에도 이 아베스의 마사 학장 이분의 내가 이게 천황궁에 들어갔을 때 9년 전에 이분하고 천황궁 이 제사터에서 대담하는 장면 사진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천황의 발자취가 바로 단군의 발자취에 단군의 이념이 담긴 바로 천부경의 발자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기 조상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도 다 우리는 수용해야 하는 동시에 우리 민족의 종교는 결국은 단군교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저는 물론 학자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것을 주장하지는 않지만은 단군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건 우리가 단군학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이제 주장이고, 이미 저는 단군학을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학자들하고도 이제 교류를 하고 있고, 일본 학자하고는 벌써 제가 40년 가까이 교류해 오고, 일본의 많은 저명한 학자들하고 이제 그동안 쭉 한일을 왕래하면서 학술대회를 하고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제가 계속 갈 작정인데, 어쨌든 간에 일본의 중요한 학자들 데리고 와서 강연하고 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못 옵니다. 왜 못 올까요? 저는 그래요. 여기 아마 일본 대사관 사람이 여기 안에 어디와 앉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제 글이나 강연을 전부 번역해서 일본 외무성이나 일본 정부에 보고하는데, 여기서 제대로 번역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써야겠다. 내가 일본어로 직접 써야겠다. 일본어로 강연만 할 뿐 아니라 써야겠다는 생각을 요새 절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 일본 왕실 천손
천신 제사를 한 데에는 또 뭐가 나오느냐. 요것은 이제 86쪽을 보면 삼신기가 등, 삼신기. 삼신기라는 건 뭐 간단합니다. 표현하자면. 오카마사오 교수는 이 삼신기가, 일본의 삼신기는 장군의 아버지 환웅이 천상에서 그 환인에게 받아가지고 내려온 천부인 세계, 그것이 삼신기라고 오카마사오 교수나 그 밖의 교수도 밝히고 있었어요. 벌써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70년, 80년 전, 70년 전, 60년 이런 식으로 해서 밝혀봤어요. 삼신기. 그래 아까 저는 천신제사 지낸 미화사진의 삼륜사 지낸 것도 역시 우리의 그 삼신기와 연관된다고 저는 봐요. 그건 보고 있습니다. 이 삼신기. 특히 오카마사오 교수는 그랬어요. 우리의 그 삼국유사에서 보면은, 환웅이 환인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삼신기와 무리 삼천을 받아 거느려서, 태백산 신단소를 내려와서 거기서 신시를 베풀었다. 나라를 세웠다고 얘기죠. 근데 곰이, 암곰이, 여성 곰이 인간이 되기를 원함으로, 호랑이와 함께 원함으로 구울에 들어가서 햇빛을 보지 말고 뭐 기도를 100일 동안 지내라. 쑥과 마늘을 주면서 이걸 먹고 지내거라 했는데, 이제 호랑이는 못 깨져 튀어나왔지만 곰은 그걸 다 지켰기 때문에 여성으로 이제 변모했다. 이것은 우리 단군 신화의 그 신화입니다, 신화. 그런데 이것은 물론 곰이 여성으로 된 건 아니고, 곰족, 소위 웅족이 고대에 우리 민족의 뿌리에 웅족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웅족의 뛰어난 여성이겠죠. 아마 웅족의 최고의 그 수장의 따님이었겠죠. 그래서 환웅이 그분과 신혼을 맺어가지고 거기서 단군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단군 신화라고 하면 그 단군 신화의 개념은 단군이 태어나서 나라를 세울 때부터는 신화가 아닙니다. 단군 개국 때부터는 단군 사후, 단군 역사입니다. 그 단군이 오래도록 이분이 사셨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모든 고대 그 기록으로서 나오는데, 단군 왕검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47분이 계세요. 이 책에 제가 좀 밝혀놨습니다. 그 치정한 연도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게 나오는데, 그게 단군이니까 단군하면 뭐 단군이 이렇게 오래 살았느냐. 그게 아니고, 그렇게 많은 단군 명칭을 가진 왕이 이어져 온 겁니다. 일본이 결국은 이러한 우리의 유구한 역사의 발자취에 콤플렉스를 느꼈기 때문에 10세기 국풍 문화라는 것이 소위 국수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우리 단군 역사라든지 우리의 부여의 발자취라든지 이러한 걸 전부 지웠고, 삼국시대의 개국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라는 BC 57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100년 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때 개국하죠. 고구려는 어떻게 됩니까? BC
38년인가 그렇죠. 37년인가? 37년. 이렇듯 우리의 그 삼국시대보다 600년을 올린 것이 일본의 소위 황국신도인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황국신도 자체도 사실은 우리의 신도를 가지고 맺는 거예요. 그 황국신도라는 게 뭐냐? 조선신도가 일본 황국신도의 모체예요. 그거 따지고 보면. 이것은 결코 비약된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간 나실 때 이 책을 좀 쭉 보시면은 여기 이제 중요한 대목만 썼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모기지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천일창이면 천일창이 또 한 권, 두 권이 나오고 합니다. 그 천일창은 지금부터 50년 전에 도쿄대학 교수 한 분은 연호랑이 아닌가 하는 사람도 있고, 천일창과 연호랑의 발자취는 너무 닮았어요. 연호랑이 해신의 발자취로 돼 있죠. 연호랑은 삼국유사에 보면은 신라에서 외나라로 건너가서 거기서 외나라의 왕이 되었다 그랬고,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세오녀가 뒤쫓아가서 왕비가 되었다 그랬죠. 그랬는데 연호랑이 세오녀가 가고 나니까 신라가 해가 없어. 해가 날이 감고 해가 안 떠요. 그래서 신라 왕이 우리에게 왜 해까지 가지고 왔느냐 해서, 그때 연호랑이 세오녀가 짠 비단 천을 보내주니까, 신라의 왕도에 보내주니까 비로소 거기서 그때 햇빛이 났다. 그래서 귀비꼬라고 해서 그 귀중한 그 비단천을 잘 보존했다는 이 삼국유사의 그 기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발자취. 그런데 연호랑 것처럼 이 천일창은, 신라 천일창은, 이건 우리나라 역사에 안 나와요. 일본 역사책 2개 다 나와요. 고사기, 712년에 나온 고사기, 그리고 720년에 나온 일본서기. 여기 천일창 왕을, 신라 천일창 왕자가 나와요. 저 사람이 건너 옷을 올 때 뭘 가져왔느냐? 이분이 가져온 게 고음의 신단이에요. 고음 신단. 일본말로 구마노 히모록이라고 그래요. 고음 구마노 히모록, 신리라고 써요. 신리. 고음 신단이에요. 그러니까 신주를 모신 건데, 이 고음 신단 가져와. 그리고 청동거울과 옥과 여러 가지 옥을 가져와요. 그래서 모두 7품을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일본 서기 기사에서 이제 7품 또 8품을 가져왔다는 것도 나오는데, 일본 서기에는 여러 대목들이 나오지만 어쨌든 7가지를 가져왔는데, 이때 곰신, 당군신 모시는 곰신단을 가져왔어요. 이것에 의해서 아까 제가 미화산, 여기에 대신신사라는 사당터전에서 숭신천왕이 최초의 천신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건 일본 서기에서 나와요. 저 사람의 시대를 저는 이제 한 3세기로 보는데, 일본 역사책에서는 2100년 이전이죠. BC 시대로 나오는데 상당히 그게 문제예요. 일본의 그 한국 신도가들이 특히 에도 시대에 미도 학파라고 있었어요. 그 국수주의 학파들이. 이 삼호 학파, 이 사람들이 쭉 한 200여 년 동안, 240년 돼요. 한국 신도를 만들면서 당군사를 없애버렸어요. 우리 조선 역사에 당군사가 없어요. 삼국시대만 남겨놓고, 자기네 역사를 삼국시대 BC 시대에서 600년을 해서, 그래서 기원 2600년 만세 일개의 천황이다 그랬어요. 만세 일개의 천황. 천황은 지금 125대입니다만
하늘의 신의 아들로서 영원히 이어져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사실 어떻습니까? 이분이 신라 사람의 숭신전황이에요. 신라 사람. 그리고 이분 앞에 아홉 명의 전황은 조작된 거다. 이것은 뭐 정말 일본 국수주의자들을 비웃는 일본의 순수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 왔고 연구론도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숭신왕의 아들이 제10대의 수인천왕이에요. 수인. 일본어는 스위닝이라고 그래요. 수인천왕. 이때 천일창이 온 거예요. 천일창이 와서 이 곰신당과 이 칠품을 수인천왕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수인천왕이 기뻐하면서 천일창 왕자에게 일본의 그 큰 지역 두 곳을 마음대로 가지고 살라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천일창이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이제 발자취를 남긴 곳 중에 대표적인 곳이 일본 교토 북서쪽에 효고현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고대부터 이어져 오는 천일창 사당이 있습니다. 사당을 석출신사라고 해요. 이수시 신사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책에 154쪽에 보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솥대죠. 입구에 솥대고 여기 신전이고 여기에 써 있는 그 연역판을 봐도 신라으로부터 천일창 왕자가 건너왔고 이분을 이제 신주로 모셨고 했다는 그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전부 사진 찍은 거죠. 쭉 뭐 자세히 썼습니다만 그리고 그때 가지고 온 칠품들 그 뭐 청동 양날창이라든지 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지금 어디 있냐면 일본 덴리시라고 해서 나라현 덴리시의 석상신궁 우리나라 우리 저 백제 무영왕이 보내신 무영왕이라 근초고왕이 보내신 칠지도 360, 70년경입니다. 이 안에 칠지도 그림이 자세히 들어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석상신궁에 현재 천일창이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 13세기 석일번기라는 문헌에 나옵니다. 천일창이 가져온 게 여기 보존되고 있다고. 이게 사실 현재 있습니다. 일본의 뿌리가 완벽한 거예요. 우리 단군의 후손들이에요. 일본 천황이 물론 단군의 후손이죠. 일본의 그 못된 녀석들은 뭐 인터넷에다 일본 천황이 단군의 책을 훔쳐다가 단군의 광신도가 됐다. 그런 것이 일본 아사히 신문 인터넷 웹사이트에 떠 있습니다. 지금도 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책에 보면 이제 아사히 신문의 웹사이트 주소라든지 다 나옵니다만 오사카에서 가장 큰 주길대사 이런 데서도 이제 우리 조선 해신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 문헌에 나오고 특히 이제 일본 왕실의 신도는 이것은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무가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신도가 됐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에서 무가 세속화됐다고 하죠, 보통. 그리고 이제 무도 탄압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유교에서도 탄압을 받고, 조선시대에. 그런데 일본서는 이 무가 왕실 신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충문도 그렇거니와, 그리고 여기에 제가 최초로 천왕궁에만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그 아베 스에마사 씨한테서 예전에 이분한테 받았던 걸 이번에 처음 여기다 밝혔어요. 이게 이제 하나뿐이 아니고 모두 여섯 개예요. 악보가 있어요. 근데 국악하시는 분이 이걸 보더니 음을 내시더라고요. 그걸 저는 음악은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 악보를 좀 보세요. 193쪽인데 이러한 이 흔적들, 발자취 또렷해요. 그 일본 천황이 조선신 모시고 제사 지낸다. 이것은 일본의 저명한 학자들이 우스다 진고로 교수라든지 여러 학자들이 그리고 저 충문 연구원 문헌학자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분들 글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참 우리의 당군사 민족사를 공부하려면 일본에서 자료를 물론 저도 많이 찾아왔습니다만 계속 더 찾으면 더 좋은 게 많이 나온다. 저는 이제 그런 그 확신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인 건 제가 어쨌든 거의 많이 찾아냈습니다. 일본 왕실 문서들을 제가 제사 문서는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문서들은 뭘 말합니까? 문서는 곧 역사의 진실을 말해주는 거죠. 숨겨져 있다기보다도 그걸 찾아내는 데는 저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이제 나라 법융사의 고문서들도 제가 좀 찾아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일본의 그 신라계 왕들이 이제 제가 볼 때는 3, 4, 5세기경까지 신라인들이 왕이었고 그 다음에 6세기부터 이제 백제인들이 왕이 됩니다. 백제인의 시대입니다. 백제인은 뭘 배경으로 했냐면 불교를 배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백제의 성왕이 서기 538년에 신라와 싸움에서 부상당해서 그분이 전사했다는데 이것은 삼국사기가 잘 모르는 걸 쓴 거예요. 제 조그만 연구에 의하면 이분은 신라하고 싸워서 전사해 죽은 것은 아니고 이분이 아들 위도광에게 양위하고서 일본으로 완전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병 50기를 거느리고 신라 진에 쳐들어갔다가 부상하였다. 그 당시 백제는요 왕이 50기의 기병을 거느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백제가 1000기, 2000기를 거느리고 북쪽으로도 고구려를 치러 갔었고 그럽니다. 그 왕이 50기를 가지고 어떻게 쳐들어? 그 이제 그것은 이제 삼국사기에서 제가 볼 때 좀 잘못된 기록이 아니냐, 기술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이분이 일본에 들어간 발자취는 이제 일본 학자들이 또 밝혔어요. 일본에 그래서 김매희 천황이라고 훈명이라는 천황이 돼요. 그래서 양쪽 나라에 왕을 했다 그래요. 이 백제 25대 성왕이죠, 성왕. 이분이 일본에 가서는 훈명천왕이에요. 일본에서는 성왕을 성명왕이라고 그래. 명자를 써서 세이메요라고 그래. 이 김매희 되나, 김매희. 훈명, 명자. 이것은 일본 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제가 여기다도 그 내용들을 책이랑 좀 넣었습니다만, 이 책을 나중에 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제 왕실에서 11월 23일 밤에 일본 왕이 제사 지낸 충문이 이거예요. 한신. 이게 본말이라고 해서 이 속줄은 본이고 말은 세 속줄이고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마지막에
아침에 여신이 오라는 거예요. 오게 아침에 오게. 이거 우리말로 읽으면 이렇게 안 나와요. 우리말로 읽으면 여게 아진요 여게입니다. 근데 일본어로 읽으면 이게 오게 아침에 오게 또렷해요. 그리고 이런 표기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망이요가나 만엽가나라고 하는 겁니다. 만엽가나라는 건 한자어를 가지고 우리가 신라에서 이를테면 이두나 향차를 썼던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두는 신라 거라고만 할 수 없어요. 백제에서도 이두 썼던 흔적들이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 민족이 이두 한자어를 가지고 이두를 썼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주로 왜냐하면 신라 향가가 25수가 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백제에서는 전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백제 왕인이, 일본 역사책에는 왕인을 3세기에서 4세기 사 사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안 봐요. 6세기, 7세기에 활동한 사람이에요. 왕인이 그래서 일본 최초의 왁가라는 걸 짓습니다. 시가를 져요. 남파지, 우리말로 번역하면 남파지나는 피는구나 이 꽃이. 겨울 잠자고 지금은 봄이라고 피는구나 이 꽃이. 일반 말로 하면 난이 왔으니 사쿠야 코노하나 후용어 머리 이마와 하루베토 사쿠야 코노하나. 이게 만역가나로 되어 있어요. 이두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율조가 57조 57조예요. 7가 5로 되어 있어. 그래서 그러면 이 왕인이 백제인이라면 백제 가요에도 7,5의 율조가 있지 않겠느냐. 그 백제 가요는 5개가 전한다고 고려사에 전하고 있는데 1개밖에 안 전해요. 1개 있어요. 정업사라고 있죠. 달아 높이 검돌아사 어기야 머리검 빛이 오시라. 어기야 어강들이 아달공들이 할 때 어기야 어강들이 아달공들이가 7호조예요. 역시 백제인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일본 왁가의 율조가 나온 것이 아니냐. 저는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오래됐어요. 1997년 2월호 현대문학에다 이 논문을 쓴 것이 있습니다. 현대문학이라는 잡지 2월호 1997년 2월호를 보시면 나옵니다. 홍육이가 이 문헌을 찾아가 쓴 기록이 나옵니다. 어쨌든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 많은데, 일본서에도 단군의 흔적 또 하나는, 여러분 저 심수관이라는 분 아시죠? 심당길이라고 임진왜란때 끌려간 우리나라의 도공이 있습니다. 심당길 선생. 심당길 선생의 후손 14대손이 지금 일본 규슈 남쪽 가고시마라는 지역에 살고 계세요. 거기가 이제 조선에 끌려온 도공들이 사스마야키라고 해서 그릇을 굽던 터전이고, 지금도 많은 그 후손들이 그릇을 굽고 있고, 일본의 명기죠. 거기에도 제가 갔었는데, 201쪽에 보면 나옵니다. 이분이 조상 대대로 모셔온 게 옥산 신사라는 거예요. 옥산 사당이에요. 단군의 사당을 이분의 조상들이 심당길이 그분이 건너오시면서 또 단군 사당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온 겁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문서들이 있어요. 제가 다 사진 찍은 거예요. 이건 심수관 선생이 저보고 내가 찍겠다니까 자기가 열심히 펼쳐주고 손을 잡고 해서 이거 전부 찍어봤는데, 이건 책에 많이 넣을 수 없어 두 개만 넣었습니다. 이게 심수관 선생 사진이고, 그리고 이제 이 심수관 선생의 심당길 그분을 우리나라에서 잡아온 그 못된 그 외장이 시마스 요시히로라는 자인데, 이 시마스 요시히로라는 자가 가죽 자루를 가져와서
그 경상도 지방에서 흙을 퍼오고 그릇을 담아오고 그랬습니다. 그릇을 담아오고 흙을 퍼왔어요. 그냥 뭐 고려작이라든지 조선 백자라든지 많이 뺏어 왔겠죠. 그리고 아들도 거기 가담했어요. 아들에게 이 사람이 쓴 부적을 내가 예전에 찾아내서 여기 책에다 넣어놨습니다. 여기 202쪽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군을 이렇게 모셔온 발자취가 일본 땅엔 또 역력히 살아 있습니다. 이 남산에 있었던 목멱 신사는 일제가 1910년 한일 합방한 뒤에 우리를 좀 침략한 뒤에 그 터전을 헐어버리고 거기다 조선신궁 세운 거 아닙니까? 우리 민족이 단군 모시고 살아온 발자취가 조선 왕조 때도 있었고, 특히 고종 황제는 황제가 되면서부터 지금 조선 호텔짜리 그 앞에다가 뭘 세웠습니까? 신당을 세웠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우리 민족의 발자취들이 일본에 이렇게 살아있다. 그리고 삼조고 같은 것도 그래요. 일본 학자들이 썼어요, 이게. 삼조고도 그래요. 우리 상고시대 태양 속에 사는 새라고 그랬던 우리 민족의 신성한 새죠. 바리새 아닙니까? 이것이 고구려 고분의 그림들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1971년 7월 8일 날 충남 부여 공주 무영왕릉에서 무영왕이 발굴됐을 때 거기서 환두대도가 나왔는데 환두대도에도 삼조고가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이게 삼조고다 하고 밝힌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삼조고를 조상 대대로 이어오는 민족의 새로 신성한 새로 받들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삼조고를 일본 서기에서는 또 뭐라고 베껴갔냐 하면 야따노가라서 팔치 까마귀라고 여덟치 까마귀라고 하는 표현 비슷하게 해서 가져가고, 그래서 일본 초대 진무전왕의 신화를 만들면서 조작하면서 거기다 이 새를 인용해서 긴시라는 새로 번쩍이는 새로 해서 신무천왕을 구원하는 길잡이가 됐다는 이런 역사 조작을 했어요. 일본 학자들이 딱 밝힌 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일본 축구협회가 월드컵 지난 2002년 할 때 삼조고를 일본 축구협회 마크로 만들었습니다. 자기네들 세다 이거예요. 도대체가 황당무계한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사실 제가 정해준 시간을 거의 다 채우고 있는데, 어쨌든 일본 문화의 뿌리는 단군 천선 문화다 하는 것이 제가 40년 가까이 해온 단군학의 기본입니다.